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전 세계가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가스관에 심하게 의존하던 유럽 각국들은 이런 사태에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했고 이제서야 다양한 루트의 자원 공급처를 알아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시국 사태에 한국의 제7광구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유와 가스를 비롯한 자원으로 유럽을 협박하고 있는 러시아의 매장량을 압도하는 압도적인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러시아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로서 7광구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7광구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10배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원유는 미국의 매장량의 10배 규모인 약 1000억 배럴로 그야말로 미국과 사우디의 석유와 가스가 우습게 보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런 자원의 보고인 7광구가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했던 이유는 일본이 방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독도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이곳을 일본이 탐내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일본의 방해를 박살내고 한국을 도와 7광구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7광구에서 벌어지는 한일전과 한국이 7광구를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o to.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에너지를 아끼자는 취지에서 흔히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를 빗대어 부를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한다는 취지는 옳은 말이지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다는 표현의 사실 여부만을 놓고 보면 틀린 말입니다. 생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엄연한 산유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의 동쪽 58km 정도 떨어진 바다에는 한국의 해상 원유 생산기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엄청난 양은 아니지만 하루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34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고 원유는 승용차 2만 대의 연료로 활용되고 있어 절대 무시하지 못할 양의 원유와 가스가 생산되고 있는 중이죠. 대한민국의 내륙에는 석유 같은 에너지원이 존재하지 않지만 바다 쪽으로 눈을 돌리면 한국에서도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광구는 기존의 산유국들의 순위를 뒤바꿔 버릴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 제주해군 일대에 설정된 자원 탐사구역으로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의 남쪽에서부터 일본과 중국 대륙을 향해 넓게 뻗어 있는 이곳의 원유와 천연가스는 미국, 러시아, 중국, 사우디 등 자원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매장량을 아득히 능가하는 자원의 보고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과 냉랭한 관계에서도 유럽 각국들이 러시아에게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이유도 러시아가 가스라는 자원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의 에너지의 무기화는 절대 좋게 볼 수 없는 행위이지만 그만큼 에너지란 것은 적대국들마저 눈치를 보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7광구의 매장량은 그런 러시아의 매장량이 우습게 보일 정도의 압도적인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우드로 윌슨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7광구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우리 돈 5,600조 원에 이르며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자원지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7광구의 엄청난 가능성을 알게 된 일본은 한국이 7광구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꼼수를 부려 무려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족쇄를 걸어버려 한국이 7광구를 개발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 1970년도에 이미 이곳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7광구라는 지명을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국제법 판례 기준에 따라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인 대륙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7광구 대부분은 우리 영토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며 제7광구라는 대중가요까지 등장했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부풀어 오른 산유국의 꿈은 일본의 방해로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갑자기 일본이 나서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와 가깝다며 이른바 중간선 경계란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에는 우리에게 유리했고 국제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이 우리의 영토가 맞다고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한국에게 경제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어 한국을 압박했고 결국 한국은 칠광구를 일본과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조약에 서명을 하고 말았죠. 결국 공동 개발을 하게 된 한국과 일본은 1979년부터 87년까지 칠광구에서 7개의 공구를 뚫었습니다. 이 중 2곳에서는 가스가, 한 곳에서는 석유가 나왔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인데요. 하지만 국제법 판례가 바뀐 이후 일본은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며 개발을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한국이 영유권을 선언하던 1970년도만 하더라도 대륙붕을 기준으로 영토를 삼는 대륙붕 기준 원칙이 적용됐으나 지금은 대륙붕이 아닌 해안선에서 200캐리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국제법 기준으로 인해 일본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돼버린 것인데요. 일본이 개발을 그만둠에 따라 한국도 개발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74년에 맺은 협정에서 한쪽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개발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독소조항 때문이었죠. 이 조항 때문에 칠광구의 개발은 멈추게 되었고 일본은 2028년까지 버티면 칠광구는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개발을 해놓았으면 이득을 한국과 반씩 나눠야 하는데 2028년까지만 버티면 자신들이 칠광구의 자원을 독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런 협정을 일방적으로 개발 중단 선언을 한 것은 개발 협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일본의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 2020년도에 독자적으로 칠광구의 개발을 시작하고 있지만 일본이 계속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칠광구의 상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변화된 국제 정세로 인해 한국에게 유리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서구권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보복으로 러시아산 제품과 천연가스, 석유 등의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보복 제재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EU의 에너지난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석유는 그나마 증동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필요한 양을 확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천연가스입니다. 러시아의 가스관에 의존하던 이유는 러시아가 가스를 줄여버림과 동시에 심각한 가스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가 침략에 대한 상응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원유와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스탠스를 보이며 유럽 가스의 지원을 함과 동시에 한국과 손을 잡고 칠광구 개발을 진행하자고 한 것이죠. 에너지를 무기로 쓰는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인 이유를 위해 무려 LNG 선박 5척 분량의 천연가스를 유럽에 제공하기로 합의합니다. LNG 운반선 하나에는 무려 26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가스가 실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연대로 인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물론 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욕심을 부렸다가 칠광구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일본이 칠광구를 한국이 차지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은 이력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2028년까지 기다리지 못한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아 중국의 일부를 넘기더라도 한국에는 넘지게 않게 하려는 일본의 전략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미국 당국의 발각이 되어버린 것이죠. 현재 패권국을 목표로 하며 미국을 노리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제1의 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안보의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동맹국인 일본이 앞에서는 미국에게 가니고 쓸개고 빼줄 듯 하면서도 뒤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해가 될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본의 행동이 적발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미국의 안방인 태평양 지역으로 들어오는 입구와 같은 곳으로 미국은 이것을 심각한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배신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미국은 한일 간의 칠광구 문제에 대해 한국의 편에 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오키나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준으로 한 이지를 일본령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일본을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멋대로 칠광구의 개발을 멈춘 것과 중국과 손을 잡은 것 모두 칠광구 조약 위반 행동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이 조약을 지키며 일본에 맞춰줄 필요조차 없게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며 한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한국은 7광구를 미국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서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망 안정화를 명분으로 미국과 함께 개발을 할 수 있고, 미국이 참가하게 되면 7광구를 노리는 일본과 중국이 접근조차 못하게 막을 수 있으며 우리 영해란 것을 확고히 못 박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소호하기 위해 공동연대에 큰 기여를 하며 미국에게 신뢰를 준 한국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을 배신하는 행위도 서스럼없이 저지른 일본의 행동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산유국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